대신 시청자, 란말 모르는 시청자에 맞췄다는 이야기 들리죠. 발성으로 딱딱 잡아나갑니다. 그래서 파워 떨어졌다는 걸 눈치채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자 몸속에 든 남자의 정신, 여자란만 그래서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인데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잡아나가되 구판 애니와 비교해도 위화감 없게 표현한 거죠. 하지만 나란히 놓고 들으면 같은 대사라도 느낌이 확 다릅니다. 뭐 이유는 40년 전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테고 40년 전 풋내기 신인의 연기를 이젠 못하게 된 것도 이유겠죠. 또한 남자 란마 역의 야마구치 카페이씨는 구판 애니 후반의 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구판 161화를 보고 리메이크 1화를 보면 그 톤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変身体質がバレなきゃいいんだよ。そう不明朗なです。 왜 그가 실력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똑같습니다. 다만 류노스케는 아버지가 남자처럼 키웠을 뿐 진짜 여자죠. 참고로 그녀의 약혼자인 시워터리 나기사는 생긴 건 이렇지만 남자인데요. 이쪽은 훗날 람마의 약혼자인 텐도 아카네와 쿠온지 우표를 합친 듯한 캐릭터입니다. 이 둘은 식별별의 수명을 늘려 장기 연재하게 된 계기니 작가에겐 특별히 중요한 캐릭터겠죠. 그래서 람마에서 다시 부활한 게 아닌가 합니다. 즉 람마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기존 작품에서 따온 모티브가 많고, 그래서 처음엔 연애 노선, 다른 남자 가슴에 품은 여자를 주인공이 좋아하는 설정이 매종 일각과 닮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이와 같은 비판이 일자 람마의 톤은 극적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작가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보통 그런 점프를 만나보면 톤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작가가 서투른 경우도 있지만 유유백화처럼 작가가 일부러 티를 내는 경우도 있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원작의 에러만 강조하면 정말 큰일 나는 시대예요. 여자 람마의 성우 하시바라 씨도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에도 힘들었고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없이 언급했고요. 게다가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해외 시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이게 일본 내에서도 문제지만 해외에선 더 문제입니다. 서양권은 잔혹한 묘사엔 관대해도 성적 묘사엔 가차 문제다. 최근엔 정치적 올바름 이야기까지 나와서 까딱 잘못하면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그런 표현을 없애는 건 원작 파괴일 테고, 그러니 결국 묘사를 어설프게 하고 구도를 바꾸고 그림을 단순하게 하는 것, 이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대신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린 화려한 오프닝, 그리고 더욱 박력 있는 액션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적어도 이화까지 본 소감이라면 색상의 톤이 낯설다는 느낌은 이해가 가지만
시장이었을 겁니다. 만화, 소설만이 아니라 학습 만화, 잡지까지 베낄 수 있는 건 다 베꼈죠. 그래서 여러 업자, 출판사들은 일본의 좋은 작품들을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대본소 작가들을 고용해서 거의 그대로 베껴 그리거나 나중엔 아예 그대로 번역해서 해석판으로 만들었죠. 내가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해줬으니 홍보가 된 거 아니냐. 작가들은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한국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 교양서적은 물론 소설, 만화, 교육서적 등이 무분별하게 출판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당시 한국의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부터지만 작곡가의 인쇄를 일본 레코드사와 일본 음저협이 떼먹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당시 한국은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한일 간에는 아무런 저작권 협약이 없었기에 이를 논의할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 사람들이 비로소 글로벌에 눈을 뜨고 앞으로 살 길은 해외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이는 더 이상 묻어두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죠. 문제는 당시 한국의 저작권법 상황이었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당시 한국의 저작권법은 1899년에 제정된 일본 제국의 저작권법을 1957년에 딱 한 번 개정한 후 그대로 운영해온 시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이었어요. 즉 당시 대한민국의 법에서 외국에 관련된 저작권법은 제46조가 유일했습니다. 뭐 물론 이대로 갈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에겐 더 이상 묵과할 문제가 아니었죠. 당시 한국 정부는 그걸 가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987년부터 세계 저작권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드래곤볼은 정식으로 수입하겠다고 마음먹었다기보다는 정식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는 그 형식인데요. 문화라는 건 무작정 들어오면 그만큼 저항도 큽니다.